안녕하세요. 꾸벅이의 꿈 블로거 박정규입니다. 원래 제가 만든 모든 컨텐츠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간장과 된장을 만들어서 판매하려다 보니까 집에서 만든 간장과 된장은 판매가 불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메주를 만드는 법, 그리고 간장과 된장을 만드는 방법을 강의로 만들어서 이 강의를 판매하고, 이 강의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작년에 만들었던 된장을 무료로 나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이 정해져 있어서 된장 500g 42팩 한정입니다. 제 강의는 크게 두 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1파트는 메주의 재료인 콩, 천일염, 그리고 항아리 같은 재료의 이해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콩에서 출발해서 메주를 빚고 메주를 띄워서 메주를 완성하는 과정, 그리고 메주에서 출발해서 장을 담그고 장가르기를 하고 장을 잘 익혀서 간장과 된장을 만드는 과정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부 재료의 이해에 대한 부분은 공개를 할 생각이고요. 2부 메주 만들기와 간장 된장 만들기 부분은 비공개로 강의를 판매할 생각입니다. 일부 재료의 이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재료에는 메주를 만드는 가장 기본 재료인 콩이 있고요. 소금, 그 중에서도 특히 천일염, 항아리의 순서로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재료를 다루는 관점을 콩에 이소플라본이 얼마 있고 단백질 함량이 얼마나 높고 하는 이런 어려운 이야기보다는 간장, 된장을 담그는데 필요한 부분, 즉 제대로 된 맛을 만들게 하고 발효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재료인 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콩은 정말 종류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메주를 만드는 콩의 90%는 메주콩이라고 불리우는 백태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약성이 좋다고 알려진 서리태나 약콩이라고 불리우는 쥐누니콩으로 메주를 담그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리태나 약콩으로 메주를 담그면 메주와 된장이 검어져서 눈으로 먹는 맛은 조금 떨어지겠죠. 하지만 맛이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백태와 서리태와 쥐누니콩의 가격은 18년 장당콩 축제 기준으로 백태가 7kg에 48,000원, 서리태가 11만원, 쥐누니콩이 7만원입니다. 백태와 서리태의 가격은 2배 차이가 나는 거죠. 콩을 수매 기준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알의 크기가 크면 1등급, 중간이면 2등급, 나머지 것들은 3등급으로 구분을 합니다. 알이 작다고 맛이 떨어지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2등급 콩까지는 선택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싸게 산 콩들은 묵은 콩일 가능성과 등급이 낮은 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콩을 재배지에 따라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수입콩과 국산콩으로 크게 대별이 되죠. 또 특정 지역 이름이 붙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장단콩 같은 예죠. 장단콩은 임진강 이북 지역의 장단 지역에서 재배한 콩을 말하는 겁니다. 수입콩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미국 콩의 경우는 유전자 변형콩의 가능성이 있고요. 중국 콩의 경우는 유통 과정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있죠. 만주 지역에서 재배한 콩이 한국 콩보다 더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식품 신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콩에 대한 결론은 장당콩 축제장이나 아니면 대형마트 혹은 믿을 수 있는 지인에게서 국산 메주콩을 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콩을 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벌레 먹은 콩이나 상한 콩을 철저하게 골라내는 겁니다. 상한 조개 하나가 조개탕을 망칠 수 있듯이 상한 콩 하나가 메주 맛을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재료인 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천일염에 대한 황당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황당한 믿음을 버리고 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제대로 장을 담글 수 있습니다. 맛있는 장을 담그는 게 목표라면 꼭 이 부분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이런 겁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소금은 크게 천일염과 정제염으로 나뉜다. 천일염은 우리나라의 경우 서해안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지중해와 홍해연안, 미국, 중국 등에서 많이 생산된다. 천일염에는 칼슘, 마그네슘, 아연, 칼륨, 철 등의 무기질과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특히 2007년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린 제1회 세계소금 박람회 품평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은 염화나트륨 성분이 81.75%로 프랑스 게랑드 소금 89.57%보다 우수했다. 또 우리 몸에 이로운 칼륨, 마그네슘 등 미네랄 성분은 3, 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천일염에 대한 믿음은 이런 겁니다. 천일염이 게랑드 소금보다 염화나트륨 성분이 작다라는 것을 포인트를 잡아서 우리 천일염은 짜지 않아서 건강한 소금이다. 심지어 우리 천일염은 단맛도 난다. 이런 믿음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몸에 이로운 칼륨, 마그네슘, 미네랄 성분이 3, 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점에 포인트를 잡아서 우리 천일염은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어서 몸에 좋고 맛도 좋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천일염을 진짜로 먹어보면 좀 덜 짜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사실은 고의적인 편집을 통한 마케팅 전략일 뿐이에요. 혹시 천일염보다 더 좋다는 죽염이 얼마나 짠지 한번 먹어보셨어요? 미네랄 덩어리라는 죽염이 죽을 만큼 짜거든요. 원래 그 이유는 뭐냐면 짠맛은 소금의 굵기와 건조도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미세한 가루로 만들어진 죽염은 입에 딱 들어가는 순간적으로 다 녹아버리니까 엄청 짜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입자가 굵은 천일염은 훨씬 더 덜 짜게 느껴지는 거죠. 이거는 사탕을 깨물어 먹는 게 사탕을 입에서 녹여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달게 느껴지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진실은 뭘까요? 실제로 세계 1회 소금 박람회에서 나온 자료에서 우리 천일염과 게랑드 꽃소금 그리고 게랑드 천일염에 관련한 자료만 뽑아서 제가 데이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한국산 천일염이 염화나트륨이 82%, 게랑드 천일염이 89%, 게랑드 꽃소금이 92%가 염화나트륨이 들어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염화나트륨이 제일 비싼 게랑드 꽃소금이 제일 많이 들어있고 제일 싼 한국산 천일염이 염화나트륨이 제일 적게 들어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물 때문입니다. 즉 한국산 천일염은 덜 말린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미네랄에 대해서만 추려봤습니다. 그 중에서 마그네슘은 한국산 천일염이 킬로그램당 약 9,600mg이 들어있고 게랑드 꽃소금은 4,400, 게랑드 천일염은 3,500mg 정도 들어있습니다. 반면에 칼륨은 한국산 천일염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칼슘은 한국산 천일염이 조금 작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될 포인트는 이 마그네슘은 쓴맛이 나는 간수라고 해서 빼야 되는 성분입니다. 즉 한국산 천일염에 마그네슘이 많다는 건 자랑거리가 아니고 간수 빼기 작업을 해야만 하는 소금이라는 의미예요. 물론 마그네슘이 몸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간 소금은 쓴맛이 나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 소금이 미네랄이 많은 건 간수를 덜 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 천일염은 간수를 빼지 않고 쓰면 장맛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로운 할머님들은 천일염을 3년 이상 묵혀서 간수를 빼서 장을 담궈서 사용했었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천일염은 반드시 3년 이상 묵혀서 간수를 빼서 써라. 이게 천일염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알아야 될 내용은 생각보다 천일염이 깨끗하지 않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천일염은 노지에서 햇볕에 말려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황사나 먼지 같은 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국 천일염만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염전 바닥재로 비닐을 사용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보통 3년 정도 사용하면 다 녹아서 사라져서 그 비닐을 교체해 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면 고통스러울 테니까 이건 여기서 줄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 천일염은 반드시 걸러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첫 번째, 소금을 녹일 때 면보에 걸러서 이물을 걸러내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소금을 녹인 다음에 하루 정도 가라앉혀서 윗물만 뽑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 우리 천일염은 반드시 걸러 써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천일염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첫 번째, 3년 이상 간수를 뺀 소금을 써야 합니다. 두 번째, 천일염은 반드시 걸러서 써야 됩니다.